선배 정준으로. 이런 거 대본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회사를 접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었는데. 아, 무서워서 같이 못하겠어. 때려봤어야죠. 죄송합니다. 이거 실제 보면은 사랑과 전쟁 해외판이에요, 이거. 또 그런 질문 잘한다 하시지, 근데? 우와, 진짜 옛날 방식. 정형외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남편은 바람났지, 애는 케어가 안 되지. 저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You check this one off your list. Okay, this is done. 경험은 결코 늙지 않는다. 경험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영화 인턴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주인공 줄스는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인턴 채용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니어 인턴이 들어오자 처음에는 매우 황당해하면서 골칫거리가 생겼다고 여기는데요. 결국 그렇게 들어온 백전노장 인턴 벤의 활약으로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과 난관들을 하나 둘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줄스는 본인이 도와주는 셈 치고 채용한 인턴 벤으로부터 오히려 큰 도움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영화에서 나오는 벤이라는 인턴은 결과적으로 보면 줄스라는 창업자에게 멘토의 존재로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 영화 인턴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 의류 온라인 쇼핑몰인 네스티겔의 창업자였던 소피아 아모루소입니다. 소피아 아모루소는 본 영화처럼 창업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초고속으로 회사의 규모를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창업한 지 8년 만에 결국 회사를 접었고 다시 그 1년 후 걸보스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재기를 시작했는데요. 소피아 아모루소는 걸보스라는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과거 자신에게 멘토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 회고했습니다. 요즘 수많은 창업 관련 지원 사업 프로그램에서 멘토링이라는 창업자와 멘토와의 매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범람하다 보니 멘토라는 이 숭고한 단어의 의미가 많이 퇴색하는 느낌도 드는데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은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 일정 부분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번쩍이는 아이디어와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사업을 스케일업 시키는 과정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조금이라도 인생에서 그런 문제들을 먼저 경험해본 인생 선배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겠지요. 훌륭한 멘토를 만나는 것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성장시키는 데에 꼭 필요하지만 그런 인연을 만나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지요. 본 영화 인턴에서 주인공 줄스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시작했던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채용한 노인 인턴이 인생의 멘토가 된 것처럼 세상에는 이처럼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무심코 한 작은 선의의 행동이 훗날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를 넘기게 해주는 구세주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창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라면 평소 작은 선의의 행동들이 언젠가 나를 위기로부터 구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셨던 사회적 기업인가요? 사회적 가치에 네. 대한 거. 저 주제 어떻게 그렇게 뽑으신 거예요? 뭐예요 이게? 제가 욕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예.
이 사회적 가치라는 게 뭐냐 개념 우리가 이 정보부터. 영화를 보면 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렇죠. 예, 네. 조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돈만 벌어서 될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회에서 뭔가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지 그리고 이 사회가 건전해지고 그래서 그 바탕에서 다시 기업이 또 성장하는 거거든요. 예. 반대로 내가 사회에 뭔가를 환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죠. 보통은 돈을 많이 벌어가 세금으로 내요. 근데 이게 충분하지 않거든요. 세금은 국가가 집행하는 거다 보니까 그 외에 사회에 빈틈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빈틈들을 메꾸는 게 기업의 바로 사회적 가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사회적 가치가 이제 별로 뭐 의미가 없었는데 요즘은 사회적 가치 자체가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서 저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특히 이제 꼭 어느 정도 중견 그룹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초창기부터 그렇게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뭔가를 기업에다가 그런 부분을 녹여내므로 해서 그걸 광고를 하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작은 업체가 좀 더 다른 업체와 차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러면 결론은 인터넷 저 여주인공은 기업의 마케팅을 위해서 노인을 뽑아서 그걸 통해서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보도의 술수를 쓴 게 이제 저거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결론은 예. 바람직해요. 방송의 방향이 지금 아주 좋아요.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갑자기 왜 음모론이 나왔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지 뭐가 재미가 있지. 예. 아니, 대부분 기업 다 사실 저는 그렇다고 하셔야 봐요. 돼요. 중소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한다는 거는 진짜 물론 대표가 정말로 마음이 있어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데서는 형식적인 게 많죠. 근데 왜냐하면 스타트업 기업이 사실 그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데 사회적 가치까지 생각해야 되냐 아니, 이런 것도 스타트업의 있어요. 사회적 가치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냥 일자리 창출이에요. 일자리 창출. 예. 사실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하지만 직원 한 명을 내가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저는 제가 볼 때 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가의 목표도 일자리 창출이긴 하니까. 책임을 그럼 다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사회적 뭐 가치에 대한? 사회적 가치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그럼요. 멘토님은 다 하고. 저를 거쳐간 인원이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근데 뭐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좀 큰 기업들에서는 이미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저기 나와 있는 거 같이 저 SK라는 이런 데는 이제 사회적 가치를 이 주제로 해서 많은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창업기업도 먹고 살기 위한 걸 떠나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높임으로 해서 그 실제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도 올릴 수 있고 저는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걸 창업 기업들이 그걸 이용해야 된다 그러나 이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오히려. 그거를 이제 그것도 하나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이다 이거죠. 큰 돈 안 들이고 뭐 겨울에 우리 같이 이제 연탄 나르기 이런 것도 하고 그거 한번 하고 나면 돈은 얼마 안 들어가지만 실제로 그 같은 멤버들끼리는 굉장히 협동 그런 게 보통 뭐 연탄 한 5분 나르고 사진 찍고 보통 뜨지 않나요? 그러고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회식이 딱 하는 게 중요해요. 회식을 쫙 하면 그 직원들하고 단합이 얼마나 잘 되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있던 직장에서 연탄 나르기 봉사를 같이 나갔었는데요. 연탄 진짜 다 날라요. 근데 진짜 힘든데 꼭 대표님들은 회식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만 집에 가고 싶은데.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작은 기업이 왜 사회적 가치를 고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게 기업이 크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면 이미 모양이 잡혀 있어요. 너무 늦었다기보다는 그런 마인드를 그때 가서 얘기하기에는 네. 이미 이 회사의 모양새가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거지만 네. 처음부터 그런 가치를 한 축으로 놓고 회사가 같이 성장한다면 물론 쉽진 않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네. 근데 그것이 고민이 된다면 그 기업이 잘 자라면 자랄수록 그 기업에서 나오는 이제 열매들이 아무래도 그런 걸 고민해서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나라든 주변의 뭐 지역이든 그런 데다가 이제 그런 효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그런 가치를 고민하면서 가는 거는 좋은 것 같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죠.